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룬 어이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논리만을 믿게 됩니다. 사실 작년에 굉장히 대세 상승장을 나타낼 때쯤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강세장에 대한 경험만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을 오래 경험한 멘토들의 간접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쌓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한 시간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멘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신명나는 좀 강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오늘 장이 조금 우울하죠. 지금 장중 저점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걸까요? 최희정 캐스터, 변화 상황 짚어주세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내림세입니다. 양 매도 속에 나란히 1%가량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1%대 넘어가는 내림세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3,100선 턱걸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현재 구간에는 14조 원 조금 넘겨서고 있는데요.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 부근인 3,113선에서 출발됐습니다. 3,131선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3,140선까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 초반에 고가가 형성됐고요. 그 뒤로는 양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1%대 내림세 지속되고 있고요. 3,1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초반과 모습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양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300억 원, 기관도 나란히 5,2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담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조 원 조금 넘겨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 업종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먼저 하락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이제서야 이 쿠팡의 급등이 멈추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제지주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의 다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한가에 가까운 종목도 있고 이렇게 종이 목재 업종 지수를 8% 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의료정밀 업종 1.8%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 마찬가지로 쿠팡의 약세로 인해서 이렇게 업종지수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안에 있는 항공 쪽, 자동차 쪽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운송장비, 철강, 금속 업종까지도 나란히 1%가량의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섬유 의복 업종이 2%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통신과 전기가스 순으로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총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하락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살펴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란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는 IT, 투톱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IT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부진한 모습 나타내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0.9%가량 밀려나고 있고 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2% 넘게 조정받고 있고요. 12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LG화학 그리고 언택트 투톱까지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강보합권 정도 78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약하고요. 자동차 쪽은 더 부진합니다. 3%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언택트 투톱 나라
유진한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현재 구간에는 0.7%가량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에는 1%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모두 반납하면서 3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시세가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해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시총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다날의 경우에는 연 이틀 상한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8,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연 이틀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SBI 핀테크 솔루션즈 역시나 오늘장 이렇게 줄줄이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꽤 많이 반납됐습니다. 7,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ATM 관련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점염 가능성이 높은 ATM기를 조금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여전히 ATM 보급 대수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미국, 캐나다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한네트부터 살펴보시면 장 중에는 24%대 급등 흐름, 이렇게 9,000원 선을 넘어가기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15%대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로지시스 역시나 16%대 급등이고요. 이 종목 역시나 현재 구간에도 3%대 오름세, 윗골이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 5,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간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소식으로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면 오늘은 보신 것처럼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톤 터치로 이번에는 아기상어의 나스닥 진출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번에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로 있는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 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기상어 관련주인 삼성출판사가 이미 어제장 한 차례 상한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41,20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4%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3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토박스 코리아, 이 역시나 관련주로 묶어볼 수 있겠죠. 장 중에는 25%대 급등세 1,700원 선 뚫어내고요. 현재 구간에도 19%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로라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는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곳이죠. 현재 구간에는 3%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양매도세가 집계되면서 계속해서 1%대 전후의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9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오늘은 13조 원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종가 부근인 980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단 1포인트 높은 981선의 고점 터치가 나왔고요. 이렇게 고점 뒤로는 양매도세가 집계되면서 급격하게 또 12시를 기점으로 밀려났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대 내림세고요. 9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 초반부터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기관은 95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개인 홀로 이 물량을 모두 담아내지만 여의치 못합니다. 현재 구간에는 2,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대체로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시젠이 이렇게 내림세 속에 유일하게 홀로 빨간불, 그것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젠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타액 검사해도 기존 검사법과 96%의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연 이틀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7, 8%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7%에 육박하는 급등 흐름입니다. 18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나란히 1%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경우에도 0.8%대 조정받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더 부진합니다. 대체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도 1%대 내림세, 2차 전지 쪽도 1%대 내림세, SK머티리얼즈, HLB, CJ, ENM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실 1위에 있는 5G와 관련한 KMW가 오늘장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5G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5G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우주항공과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스페이스 X에서 대규모 자금 유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하나로는 81조 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도 6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AP 위성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장중에는 28%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2만 원 선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역시나 두 자릿대 급등세입니다. 장중에는 19%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11%가량 올라와 주면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세트랙 아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종목 역시나 장중에는 16%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이렇게 8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되면서 6%대 오름세 7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황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강의 주제로 가봐야겠죠.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5G 섹터의 반등에 주목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이 5G 섹터가 한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딱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그널일지, 작년 9월에 보여줬던 이 랠리에 새로운 2차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5G 전문가 두 분께 여쭤봐야겠죠. 일단은 5G 섹터가 제가 말씀드린 2월 10일부터 딱 공교롭게도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또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다 같이 좀 강세인데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갑작스러운 이런 반등의 움직임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세요? 갑작스러운 워낙에 그렇죠.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아.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언제 상승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모든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줄 때 5G 섹터가 좀 쉬었어요. 네, 무거웠던 것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 내에서의 섹터 중에서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상승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정말 싸다라는 생각은 뭐 다들 하실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투자 매력도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2월 10일부터 뭐 저점을 찍었다면 마침 또 그게 또 공교롭게도 미국에서의 주파수 경매가 2월 8일부터 또 다시 세컨드 페이지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정말 이번에 이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될 시기가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진행이 됐던 경매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 경매가 마무리되고 났을 때는 정말 대규모적인 수주 발주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좀 잘 지켜보고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어요. 네. 네, 1월 뭐 중순쯤이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또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2월 8일부터 다시금 지금 두 번째 라운드에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관심도 많고 지금 라운드가 지금 97라운드가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매니까 네. 계속 이제 값을 올리면서 이제 경매 낙찰을 받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 업체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게 경매가 최종 낙찰되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뉴스도 안 나오고. 그렇죠. 이 C밴드 미국 내 주파수 경매에 대한 뉴스가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찾아보셔야 될 게 뉴스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맞아요. 외신에서 C밴드 검색해야 뭐 한두 개?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통으로 하는 이 경매는 마무리가 된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낙찰되고 나서 35일인가요? 네. 예, 35일 안에 계약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35일이 안 됐으니까 네. 지금 계약금을 안 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누가 뭘 얼마나 했다라는 거는 공시가 안 된 상태이고, 예. 근데 이게 조만간 공식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35일이니까 네. 이제 거의 그 임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어느 만큼 받아갔다라는 게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수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뭐 김희 전문가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 큰 통은 이제 받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메가헤르츠다 또 네. 요건 네가 쓰고 요건 이거 쓰고 나오는 그 경매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아. 네, 제가 그림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3.3기가 대역대 지금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통으로 주파수를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메가헤르츠 단위로 다 쪼개서 거의 5,600개의 라이선스를 지금 다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할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가장 인기 있는 라인은 저 지금 가운데에 보이는 네. 3.8에서 3.9 대역대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여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정말 아무도 안 쓰는 대역대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지금 뭐랄까 지금 화제, 관심의 경매에서의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대역대인데 그래요? 이 대역대를 또 누가 또 얼마큼 가져오냐가 이번 경매 결과에서도 조금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대역대를 가져오는 애들은 바로 투자 돌입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지금 주파수가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뭐 3.9를 넘어가는 대역대에서는 사실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위성 통신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아이들을 다른 데로 넘겨서 네. 네, 다른 주파수 대역도 넘겨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뭐 이 주파수를 할당받은 뭐 통신사들은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통신 사업자, 상위 통신 사업자 버라이즌, AT&T, 뭐 T모바일 등은 이 가운데 지금 3.8, 3.9 기가헤르츠 내에서의 주파수 할당받기 위해서 지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런 미국 내에서의 5G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AT&T도 정말 대규모의 지금 대출을 돈까지 받았다. 끌어와서, 네, 16조 원. 네, 마통 끊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죠. 신용대출로. 거의 그런 거죠. 네. 네, 은행 대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워낙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죠. 그게. 그렇죠. 네. 워낙 이자도 싸니까 네. 네, 기업 투자에서의 지금 늦추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할당받기 위해서 지금 대출 받은 거예요. 네, 경매에서의 주파수 할당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마무리 시점,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늦어도 한 달, 뭐 이번 달 안에는 정말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워낙에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 2달 정도가 지금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이거에 좀 마무리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여기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더 공격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최근 상승하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네. 사실 미국 내에 지금 주파수 경매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잖아요. 뭐 C밴드가 뭐 105다, 103이다, 지금 107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받아놓은 8조 원 규모의 작년 이제 9월 달에 받아놓은 버라이즌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늦어도 2분기
안에서는 생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아까 이 표를 하나 보시면 네. 저기 지금 뭐 김민희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가 알짜고 지금 C 라인 이 구간은 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위성통신 회사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 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집을 옮길 때 전세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 기존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방을 구할 때까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낙찰을 받아버리면 2023년이 돼야지 투자가 돼요. 엄청 늦어져요. 그럴 수 이게 있군요. 동일한 C밴드 경매지만 네. 저 C 구간을 만약에 낙찰을 받아버리면 네. 사실상 완전히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버라이즌이나 AT&T나 T모바일은 어쨌게서는 이 B 구간대를 지역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낙찰 받으면 바로 그냥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기 C 구간을 받아버리면 주파수 대역대는 매력적인 구간대는 맞는데 저거 하면 2023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조금 받겠죠. 어차피 뭐 계속 투자는 할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여기 B 구간을 많이 네. 낙찰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형 통신사들이 어느 대역대를 낙찰을 받는지도 중점적으로 그렇죠. 봐야 될 대목이네요. 지금 최근 들어 단기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5G가 왜 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저평가 구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기다리던 수주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적도 작년에 아쉬웠고 어떻게 보면 이유 있는 할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남아있는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시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앞에 그 김현희 전문가님이 많이 이야기해 주신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일단은 작년에 받아놓은 버라이즌 수주가 당장, 예, 네. 그 발주가 이제는 수주로 나올 이제 시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 수주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네. 그러니까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안에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나 뭐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이 오이솔루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목을 매는 이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버라이즌 쪽에 발주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그렇군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통사 같은 경우도 올해 그러니까 네. 이겁니다. 지난해랑 올해랑 전체 투자 규모는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네. 뭐 얼추 한 8조 원 정도, 뭐 6조 원, 7조 한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이제 지난해랑 비슷한단 말이에요. 더는 안 늘려요. 근데 이게 4G 비중은 줄이고 대신 5G 비중, 투자 비중 더 늘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보다 5G 투자 비중만 따지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쪽에 매출도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번에 이제 지금 이 표 하나 볼까요? 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통사들이 지금까지 5G를 얼마나 많이 깔았냐라는 건데 대부분 3.5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3.5는 많이 깔았어요. 많이 깔았는데 28GHz를 그러니까 낙찰을 할 때 한 6천억 정도로 했거든요. 네. 낙찰을 받고 나서 이 통사들이 투자를 아예 안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총 합쳐서 4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KT가 한 44개, KT는 아예 안 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U+도 뭐 LG 하나밖에 안 해요. 그냥 한 요식행위 정도인 거예요. 그냥 했다 의미 정도만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28기가를 지금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정부에서도 이 통사들 입장에서 야, 이게 너무 28기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이제 이 통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실 지금 해도 이걸로 커버리지 안 된다. 전국만 커버리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정부가 그러면 28기가는 그럼 너희가 독점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를 필요한 기업에게 주자. 네.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주파수를 독점하지 마라. 그쵸. 그럼 28기가 너 이제 이 라이센스 너 투자 안 할 거면 우리가 회수하고 그러면 필요한 기업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도 사실 이 그러니까 통신장비 업종은 좋죠. 왜냐하면 이게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면 아예 뭐 소위 말하면 이게 수주가 없을 건데. 가뭄이죠. 네, 근데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렇게 본인들 스마트 빌딩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기업들이 그걸 사서 하면 네. 그쪽에서 어차피 구축을 해 나가는 거니까 네. 28GHz와 관련된 투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데 뭐 근데 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먼 미래긴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통사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계속 받고는 있죠. 지금 5G 가입자가 1,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너무 안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고객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또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어쨌든 5G 커버리지 관련 부분은 계속 나올 거라서 뭐 국내 쪽에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아까도 했지만
C밴드 경매 2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AT&T든 버라이즌이든 T모바일이든 뭐 추가 발주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네. 이제 유럽도 5G를 투자합니다. 아, 드디어 합니까? 네, 드디어 이제 네. 유럽도 5G를 투자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 쪽에 보면 유럽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2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5G는 이제 소위 말해 깔딱고개는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안 나오네 하다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네, 근데 사실. 2분기부터는 수주도 계속 나올 드디어, 거고 네. 발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미리 이제 저가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 만발입니다. 두 분은 워낙 또 5G 쪽으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에이스테크 며칠 전부터 좀 사놨었는데 서진을 샀어야 됐네요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말씀을 합니다. 여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서진 시스템 오늘 120일선 60일선 돌파 시도 나오고요. 오이솔루션도 60일선 돌파하면서 리포트 나온 종목들 강합니다. 말씀하신 삼성향 쪽 강하고요. 두 분이 보는 전략적 측면의 톡픽도 골라주세요. 네, 뭐 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KMW를 네, 하는 왜냐하면 네. 그 KMW는 삼성향 매출이 많은 분들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노키아가 삼성보다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향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노키아보다 작은 거지. 네. 만약에 삼성 쪽에서 납품을 많이 하면 네.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뭐 필터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KMW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삼성도 KMW를 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삼성이 수주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탈락을 했을 경우 예. 그러면 사실 KMW 말고는 없거든요. KMW는 노키아에도 납품을 하니까 만약에 수주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탈락이 되면 에릭슨과 노키아가 그만큼 비중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도 좀 리스크가 없는 건 자유로울 수 예, 있네요. KMW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들이 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때 이제 시스템을 통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국내에서는 KMW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요? 뭐 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네. 저는 KMW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KMW. 네. 전문가님,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사실 이 지금 KMW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일부터 저점 반등 나왔거든요. KMW는 그때도 약간 흘렀어요. 네. 이유가 또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기관이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또 영향을 미치는 네. 또 차트잖아요. 네. 지수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곧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펄어비스가 급등을 했는데 네. 그게 사실 뭐 신작 게임 이런 모멘텀은 아니고요. 수급의 영향으로 갔거든요. 기간. 그러니까 그 K 뉴딜 펀드, 그러니까 디지털 펀드 쪽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에 편입되어 있는 이 펄오비스가 기관 쪽이 그쪽에 매수를 확 한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연기금이나 또 그쪽 관련 펀드들이 다음에 또 들어갈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네. 펄오비스는 들어갔고 네. 그 다음 타자가 KMW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역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KMW는 지금은 계속 손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팁까지 주셨어요. 김혜진 전문가님의 토픽은요? 네, 저는 서진 시스템. 네.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네, 서진 시스템 좀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혹시 문서진 전문가님의 그렇죠. 이름과 또 그렇나요? 예, 한때 문서진 시스템으로 제가 항상 맞아요. 강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죠. 네. 정감이 그래도 갔나 보네요. 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5G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서진 시스템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그 케이스 함체를 만드는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뭐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열 전도를 다 잘 열 발화를 잘 시키고 이렇게 뭐 장비나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ESS의 열 관리를 잘하는 이런 다이 캐스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에서 특히 다이 캐스팅 부분에서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3,500만 톤으로 대규모 대량 물량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죠. 대기업의 물량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 생산 설비가 생산 자산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삼성전자의 매출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국내외 통신사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통신 장비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5G 섹터에서 좀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가 역시 삼성전자 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 같고요. 뭐 일단 전환사채 네,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리포트도 나왔던데 CB 발행이 원래는
주가의 악재 아닌가요? 오히려 음. 긍정적이다라면서 SK증권 리포트 내놨던데 여기 맞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전환가액도 원래는 할인을 해주거든요. 아. 12를 발행을 할 때. 근데 할증을 47,000원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거 그럼 어떤 의미예요? 47,000원까지의 주가의 상승은 나는 뭐 예상하고 있다. 어제 공시를 했거든요. 네. 공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주가보다 높은 가격이잖아. 오늘 주가보다 그렇죠. 높은 가격이었고 46,900원 이니까. 어제 이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금 발행 공시를 했는데요. 예. 뭐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은 당연한 것이고 이 이상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고 지금 12 발행하는 규모가 1,100억인데 네. 이걸 다 설비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 네. 또는 뭐 이 재료 구입이라든지 뭐 이쪽에 지금 투자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이쪽에 대한 수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설비 자산, 설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의 장점인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5G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에서의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공장이 정말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발행가액에서도 알 수 있는 뭐 10%의 할증은 정말로 뭐 강한 자신감을 표현한 거 아닐까. 돈을 빌리는데 지금 그거를 할증을 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우려감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정말 저 성장 모멘텀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진 전무가 애정하는 서진 시스템까지 들어봤습니다. 5G에 대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네. 우리 문선희 전무관님한테 여쭤봤어요. 글로벌 IT 기업들, 특히 이 시간을 주목하셨던 분들이라면 적외도 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다루기도 네. 했었고, 뭐 테슬라 포함해서 아마존까지 최근 위성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를 좀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5G는 결국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보고 달려왔는데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활용한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가 된다면 5G는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게 두 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연관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오. 결국에는 저는 일정 수준 향후 한 3, 4년 동안은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성장.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뭐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다 쏴놔야 돼요. 아직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 아마존도 어쨌든 많이 쌓아놔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5G도 어쨌든 깔긴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한 2, 3년까지는 경쟁 관계는 아닌데요. 나중에는 이거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정부가 그 결정을 내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통신 관련 부분은 네. 정부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표준을. 그러면 만약에 나는 위성 관련 부분의 거를 우리는 표준으로 쓰겠다 하면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통사가 가지고 갈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 정부 입장에서는 저 스타링크 저거 아니고 민간 위성 아니고 네. 우리가 이 통사 쪽에 이거를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 부분으로 표준으로 삼겠다 하면 그러면 이제 스타링크 이건 사실 그냥 뭐 없는 거죠. 그냥 이제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테슬라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 자체적으로는 예, 그것만 하는 수 거예요. 있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예, 만약에 내가 테슬라를 샀는데 이제 앞에 차량은 통신이 안 되고 네. 그냥 테슬라끼리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상 그래 되면 의미가 없죠. 나중에 되면 V2X가 가장 이제 이 자율주행의 핵심인데 네. 근데 이걸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건 한 2, 3 어쨌든 뭐 그러니까 5G 이 통사가 됐건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위성이 됐건 간에 지금 현재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쵸. 어쨌든 한 2, 3년 동안은 같이 깔 거고요. 네. 그리고 결판이 어떻게 날지는 그 이후가 될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쪽 모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생은 가능한데 표준화 이후에는 누군가는 승자 독식을 하게 되는 둘 중에 누군가는 이기게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이 저궤도 위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5G의 갈 길을 막지는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들어봤네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주제 가겠습니다. 미국 한파가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올겨울 우리 한국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춥다 하면 미국에서도 뉴욕, 북동부 많이 떠올리실 텐데 텍사스 남부가 이렇게 추웠다고 합니다. 폭설이 기록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우리가 주식 투자자인 이상 또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힌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다양하게 봐야겠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준 전문가님, 미국 텍사스 한파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진만 봤는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뭐
사진을 보기 전에 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눈 와닿지 내렸나 보다. 않았거든요. 네, 그냥 영하 10도라고 하길래 우리 더 추웠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 더 추웠고 우리도 눈 많이 왔는데 라고 했는데 좀 사진은 좀 기록적이게 나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정말 미국 전역에 지금 이런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기 거의 때문에 셧다운이라고 하던데요. 네, 모든 공장들이 다 지금 셧다운이 됐다고 하죠.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수급이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파도 있고 폭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미국에서의 지금 지역별로 주마다 뭐 또 피해 상황이 다르긴 한데 어떤 주는 알래스카보다도 더 춥게 영하 41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정말 좀 오. 대단한 이상 기후인 것 네. 같아요. 확실히 좀 이런 면에서 뭐 사망자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력 사용도 급증을 하고 이렇게 전력 수급이 잘 원활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으로 지금 정전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역이 최악의 전력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미국이 또 이런 전력 인프라가 노후된 지역이 많아서 또 이번에 한파에 좀 잘 대응을 못한 지역도 많고 해서 네. 여기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텍사스주 가장 많은 피해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요. 따뜻한 네. 지역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오면 힘들긴 하겠죠. 그렇죠. 네. 대비가 전혀 안 그렇죠. 되고. 제설차도 많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몇십 년 만에 네. 정말 처음 눈이 왔다고 하니까 텍사스주의 전력 위기가 심한데요. 게다가 또 지금 텍사스주의 뭐 눈도 눈이지만 전력 위기가 조금 더 심한 게 텍사스주는 정말 자체적인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네, 텍사스 주만 이 주에서는 예. 지금 그 정부에서의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전력망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원래는 미국은 뭐 동부 서부 나눠서 이렇게 전력의 위기가 오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다른 주 거의 전력을 뽑아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예. 텍사스 주만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주의 좀 전력 위기가 더 심하고 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텍사스주의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었어서 근데 이게 이번에 좀 전력 위기를 더 크게 키웠던 받은. 네. 그렇죠 상황을 만들었는데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있고요, NXP 반도체, 인피니온 모든 공장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앞전에 이제 워낙 전력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매 가격으로 지금 텍사스 주 내에서 네. 지금 오스틴 그 전기 회사의 그 텍사스 주 내에서 도매 가격이 지금 원래는 22달러 수준인데 네. 지금은 9,000달러까지 폭등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공장 400배. 공장 돌리지 말라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400배가 네. 상승한 거니까 네. 뭐 이렇게 낼 거면 그렇죠. 돌려라는 건데 말이 네.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공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럴 네. 거면 이제 좀 자체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다. 특히 지금 오스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들 세 공장이에요. 삼성, 그러니까 NSP, 인피니온. 반도체 생산 공장에 전기가 그렇죠.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네. 많이 들어가죠. 반도체는 뭐 웨이퍼부터 모든 생산 공정 그리고 맞아요. 순간적인 순간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됐을 때에 이 반도체 생산에서의 피해도 정말 막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텍사스주에서 뭐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지금 투자의 포인트는 쇼티지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이쪽에서 풀가동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위기들이 또 한번 닥친 거, 기후 네. 이상인 것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력 위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 포함해서 또 인명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식 투자자라면 이 현상을 그냥 현상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이 면에서 어떤 또 우리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텍사스주 전력 위기, IT 관련해서는 아마 당연히 이야기를 짚어주실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원유 시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파 때문에. 땅이 더 딱딱해진 것도 있고 출근을 못 하는 것도 있고 네. 예, 뽑으면 특히 쉐일 같은 경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팥에 물이 이제 하려면 물을 써야 되는데 네. 이게 물이 얼어버리니까 얼어버리고. 이게 사실 이 쉐일 자체를 이제 뽑아낼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유가가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가동이 이제 중단되면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좀 더 심화가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론 지금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러니까 뭐 옥수수나 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글로벌적인 기후 변화에 관련된 부분에 지금 악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작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곡물 가격 역시도 계속 좀 상승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요런 이제 이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좀 상품 시장 가격 상승에 좀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유가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충분히 거예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 난방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네. 지금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막 7%씩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만큼 당연히 이제 에너지 쪽에 네. 계속 이제 상승 여력은 계속 있고 그다음에 뭐 곡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 쪽의 남부의 영향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금 더 밑지방 그러니까 남미 지역에도 기후와 관련된 부분의 변화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남미가 대표적으로 곡물 대량 생산하는 오염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리포트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번 미국 한파로 드러난 에너지의 문제를 꼽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 전환 비율이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풍력 터빈이 얼었고 태양광 패널도 못 쓰게 됐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 문제가 더 컸다고 하는데 이런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에너지 전환기에서의 특징적인 문제는 결국은 대체 에너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꼬집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원자력, 그렇죠. 천연가스 이야기 하던데 이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사실 천연가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봅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가격 급등했더라고요. 이게 에너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에너지원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천연가스는 너무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정책 쓰다가 실패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탈원전 하면서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LNG 가격이 너무 급등락을 많이 하니까 뭐 에너지 전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많이 빚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은 저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원자력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일단 사실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탄소 중립을 하는 국가들은 원전을 살려놓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이 친환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원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나머지 친환경 관련 종목,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발전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그 보조 역할을 원전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초소형 원자로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타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타주에 지금 그것도 수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이거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이걸 뭐 사실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쪽도 네. 다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우라늄 가격 상승 막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확실하게 원전 관련 쪽은 이번에 충분한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요. 대표적인 수혜는 저는 두산중공업 계속 강조드립니다. 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고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저는 소형 원자로와의 관련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소형 원자로 기술에 어쨌든 1등은 지금 두산중공업이거든요. 예, 미국 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까지 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두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달려와 봤습니다. 장중 저점을 조금 짚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3,100선, 970선이 조금은 위태롭습니다. 환율도 어제 급등한 이후로 오늘 크게 안 빠지는 이런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수급 보시면서 대응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